비상계엄 엿새 뒤인 작년 12월 9일 국회 본청에 들이닥쳤던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처음 케이블 타이를 언급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그런데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선 원래 용도는 포박이라면서도 다른 용도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구를 목적으로 가져가라고 강조를 했고,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선 첫 폭로와 달리 케이블 타이는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인 제가 사람 여쭤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에 당시 707 특임단이 휴대한 것과 같은 케이블 타이가 등장했습니다. 두 손을 넣게 만들어진 미국산 수감용 케이블 타이로 일자형인 일반 케이블 타이처럼 문고리 2개를 묶어 문을 잠글 수 없습니다.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실제 계엄 당일 군인들이 국회 본청 문을 케이블 타이가 아닌 청테이프로 묶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도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50분경 707 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국회에서 마주친 취재진을 벽면에 밀어붙인 뒤 자기들끼리 케이블 타이 가져오라 지시하고 기자를 결박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단장은 누군가 잡으려 한 게 아니라 국회 장악만 하려던 것처럼 진술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 영상과 증언은 전혀 다른 겁니다. 김 단장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상관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회유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최정예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계엄군은 이번엔 전기를 끊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그렇게 캄캄하지는 않았고 전기를 끄는 시간이 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계엄군을 막아선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회 침탈 작전을 현장 지휘했습니다. 내란 중요 종사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707 특임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당일 휴가를 내고 자신의 부대가 아닌 정보사에서 대기했던 93회 방정환 준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전파했던 방첩사 정성우 처장,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던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 이들은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당시의 직을 유지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군 내부에서 사령관급을 제외한 주요 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대령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직무대행께서 조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 대행께서 국방조사본부도 사실상 조사 업무, 수사 업무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란의 핵심으로 드러난 정보사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나 수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 내부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확보 임무를 맡고 자신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전달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나중에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때 켜놓고 끄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 같은 지시 내용이 예하 부대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뭐 해라 해서 예 A 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반쯤 윤 대통령과 5분 뒤엔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해왔습니다. 이로부터 1분 뒤인 0시 36분쯤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각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파됐다고 나중에 들었다는 게 김 단장의 증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들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군복을 입고 홀로 나타난 김 단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 했던 시도를 폭로했습니다. 밤 12시 반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707 부대원과 시민, 보좌진 등이 뒤엉켜 대치하던 상황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의원 150명이 모이면 안 되니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특전사령관은 출동 뒤 1, 2분 간격으로 20차례 이상 전화했습니다. 부대원들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국회 상황을 물어보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서 내려온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휘통제실에서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휘통제실에서 전달하기 급급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막기 위한 국회 장악 시도를 총지휘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김 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신원이 기밀에 해당되는데도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한 김 단장은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군에서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